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7강 진단 일곱 번의 시간 중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절진은 맥진과 안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맥진, 그 맥진은 이제 손에 진맥 한다고 할 때 그 맥진을 이야기하고, 안진은 이제 손을 통해 가지고 눌러본다든지 때려본다든지 하는 안진과 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절진이죠. 이 절진 중에 맥진인데, 저는 이 맥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맥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맥진을 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손톱이 자라서는 안 되죠. 왜냐면 손톱 같은 경우 이제 누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흔적이 남기도 하고 제대로 맥을 찾아내기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반드시 그 맥진을 하게 될 때는 또 환자의 손목이 꺾인다든지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손목 부위에 이렇게 그 진맥을 할 수 있는 베개 비슷하게 거기다가 버팀을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진맥 도구를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를 갖추고 하는 맥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절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좌측손과 우측손을 가지고 보게 되겠는데요. 좌측 같은 경우는 심장과 간과 신장을 보고, 우측으로는 폐와 비장과 신장을 봅니다. 그래서 주로 우측에 대한 부분을 볼 때와 좌측을 보는데, 양손을 이제 같이 보는 것이 이제 맞는 부분이고요. 공부를 할 때 이제 한 사람을 정확히 절진하기 위해서는 진맥을 한 사람에게서 한 5분 정도는 이제 하려를 해서 진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촌관척을 해서 촌관척맥을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맥을 볼 때도 보면은 뜬맥과 중간에 있는 맥과 깔아 있는 맥을 보기 위해서 살짝 올려서 보는 맥, 그 다음에 약간 눌러서, 그 다음에 좀 세게 눌러서, 이 3단계로 누르는 방법을 통해서 심장과 간과 신장, 폐와 비장과 신장의 상태를 파악하는 이제 절진이 되겠습니다. 이 절진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든데,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정확한 그 자세의 절진의 모습에 비교해 보게 되지만, 이 자세는 상당히 불안정한, 부정확한 절진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에게 손톱도 상당히 많이 길러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져 있고, 또 환자의 손을 또 잡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한 이제 절진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진을 잘하는 선생을 볼 줄 아는 눈이라도 키운다 한다면,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절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를 몇 컷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확한 자세를 누르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총구진맥 자세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한 6년간 이제 공부를 했죠. 뭐 어학연수까지 포함해서 한 6년간 중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썼었던 책에 있는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올려봤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을 보게 되지만 환자의 손과 접촉되어져 있는 이 의사의 손의 자세입니다. 이 손의 자세는 약간 이 손가락 부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워져 있게 되어지고 쏘여져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톱이 길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손바닥에 지문이 있는 쪽을 통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꼭대기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살포시 누르고 있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진맥을 당하고 있는 손은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이제 진단에 이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절진의 자세가 진맥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예,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청구맥법의 대표적인 맥의 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맥과 침맥, 그리고 현맥과 홍맥, 활맥과 세맥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한 6가지의 맥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6가지 맥 중에서도 또 역시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맥을 짚을 때는 살포시 환자의 손에 이렇게 올려놓는 정도로 감지할 수 있는 맥이 있고 살짝 눌러서 감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좀 더 세게 눌러서 이제 진맥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상중 하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누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층에서 잡히는 맥은 이제 부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침맥이라고 합니다. 침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중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부맥, 침맥, 현맥, 홍맥, 활맥, 세맥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떠 있는 맥 중에서 아주 긴박하게 맥이 뛰는 경우가 있고 느리게 뛰는 경우가 있고 빨리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맥 중에서도 긴박하게 긴하게 뛰는 경우는 이제 표한증이라고 보고 이제 느리게 뛰는 경우라 한다면 완만하게 뛰게 되면 바로 표허증이라고 보고 빠르게 뛰게 되면 표열증 내지는 풍열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맥 같은 경우는 떠 있는 맥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이제 외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증 같은 경우는 이제 긴하게 뛰고 느리게 뛰는 것은 허증이다. 빨리 뛰는 것은 이제 열증이다. 이렇게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깔려있는 침맥, 깊이에서나 느껴질 수 있는 침맥 같은 경우에서도 침지맥이 있고 상맥이 있고 활맥이 있고 현맥이 있고 산맥이 있고 세맥이 있고 세상맥이 이렇게 이제 침맥으로 나눠지는데 쭉 깔려 있는 맥 중에서도 느리게 뛰게 되면 이제 안이 차가운 거죠. 리한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깔려 있으면서도 빨리 뛰게 되어지면 리열증입니다. 그래서 느리게 뛰는 것과 빠르게 뛰는 것에서 한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맥을 잡아서 봤을 때 떠 있는 맥이면 이건 좀 외감이구나. 깔려 있는 맥은 이제 내상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생겨났던 맥이구나 생각을 하고 느리게 뛰면 한증이고 좀 빠르게 뛰면 열증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뛰면 한증이고 빠르게 뛰면 이제 열증이 되어지고 막 미끄러지듯이 활맥이게 되어지면 이제 담음증이나 식체 증상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현맥 같은 경우는 간기가 올결되고 통증인데 이 현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쫙 깔려 있으면서도 현맥이죠. 이거 뭐냐면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뭐 이런 그 현악기들이 있잖아요. 그 현악기의 줄같이 이렇게 튕기는, 그러면서 이 땡기는 이란 그 느낌이 들 때를 현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맥은 이제 빨아들이는 것 같은 맥이고, 혈어증에 대해서 아주 그 깔려 있으면서도 아주 그 미세하게 그 가늘게 뛰는 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이 허하고 음혈허가 나타나게 되고, 그 밑에 깔려 있는 맥이면서도 미세하면서도 빨리 뛰게 되어지면, 이건 이제 음이허한 상황에서 또 열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맥입니다. 현맥에서 현지맥, 현상맥, 현활맥, 현세맥, 현완맥입니다. 현맥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뜬맥이든지 깔한 중간 정도에 있는 맥이든지 깔려 있는 맥이든지 간에 대부분 이 현맥은 이제 깔려 있는 맥들이 많이 있는데, 상중하로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부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간맥 정도에서 깔려 있는 맥에서 그 현악기의 줄과 같이 이란 그 강한 느낌이 드는 그 현의 맥이 있으면서 느리게 뛰게 되면 한이 올체되고 나타난 그 간맥이고, 일단 현맥은 주로 여러분들이 간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의 증상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타줄처럼 그 현악기처럼 이렇게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빨리 뛰게 되면 간열, 간화, 활맥 미끄러지듯이 이제 그 튕겨지는 부분이 여기에는 이제 간열로 담이 있고, 이제 음식이 제대로 뭐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멈춰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해당되어지고, 가늘면서 또 기타 가는 그 기타 줄 같은 그런 느낌이면 바로 간과 심장의 음호로 나타나 간이 우결됐을 때, 느리게 뛰면서 완만한 경우 같은 경우는 간과 비장이 서로 조화롭지 못할 때 나는 거예요. 홍맥은 이제 큰 맥입니다. 크기. 예, 큰 맥인데, 크면서 빨리 뛰게 될 때는, 기분 쪽에, 기에 관련된 부분에 열이 성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맥이면서 미끄러지는 맥인데, 이 미끄러지면서 빨리 뛰는 경우에는 담열이다, 습열이 있다. 약한데 약간 이렇게 땡기는 것 같은 그런 사라져버리는, 누르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맥 같은 경우는 혈허에 이제 어열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절진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간단히 이제 살펴보시겠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절진에 대한 부분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절진의 자세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뜬 맥이냐 아니면 가라앉아 있는 맥이냐, 이게 빨리 뛰는 맥이냐 느리게 뛰는 맥이냐, 이게 땡기는 맥이냐 아니면은 그냥 소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맥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데, 빨리 뛰는 맥 같은 경우는 주로 열증이고 느리게 뛸 때는 좀 한증이 가깝다. 그리고 떠 있는 맥 같은 경우는 주로 외감으로 인해서 풍열소습 조환에 의한 이제 그 사기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발병을 하고, 그 현맥이라든지 이런 그 맥 같은 맥은, 침맥이라든지 깔려 있는 맥은 내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생겨나고, 가장 중요하게 현맥은 이 기타줄처럼 현악기에 땡기는 그런 맥 같은 경우 주로 간의 상황들을 많이 보이는. 근데 전반적인 부분으로는 이 총구청맥을 통해서 보는 부분은 어찌 보면 심장의 상황을 보면서 심장의 상황으로 다른 장기를 간파하는 그러한 진맥이라고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는 이제 진맥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진맥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정말 진맥을 잘하는 경우는 진맥을 하면서 서로 환자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맥을 하면서 그 환자의 기의 상태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그가 치료되기를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진맥의 방법을 통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진맥의 결과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